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거울 속의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이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정말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수는 무언가를 잃는 나이가 아니라 드디어 나를 위해 무언가를 고를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옷을 입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남편을 위해, 회사를 위해, 시댁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선 사람은 오직 나를 위해 단장할 수 있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작은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그녀의 하루를, 그녀의 표정을,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기대어 앉으세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서론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 정 여사는 올해 63입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아파트 12층. 창문을 열면 멀리 산자락이 보이는 작은 집에서 그녀는 3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새벽 5시 50분에 눈을 뜬 그녀는 늘 그렇듯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비슷비슷한 회색, 베이지, 갈색의 옷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이 정도면 됐지 않은 마음으로 옷을 골랐습니다. 화려한 색은 주책 같았고 몸에 맞는 옷은 젊은 애들이나 입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한 치수 큰 무난한 색에 누가 봐도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점퍼를 걸치고 동네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 안 과일 코너에서 그녀는 우연히 거울을 마주했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지나치려 했는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는 어딘가 지쳐 보이는 색이 없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정 여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보였을까?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오랜 친구 미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 씨는 정 여사보다 2살 위였지만 늘 어딘가 다른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나 오늘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왜? 무슨 일 있었어? 마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는데 너무 늙고 칙칙하더라고. 옷도 그렇고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그냥 묶기만 하고. 전화기 너머에서 미경 씨가 잠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정아, 너 혹시 알아? 나도 작년에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 언니도? 그래. 그런데 그날 내가 우연히 어떤 강연을 봤거든. 한 작가님이 그러시더라. 옷은 나를 보호하는 갑옷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언어라고. 정 여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언어라고? 그래. 우리가 말을 할 때 단어를 고르잖아. 부드럽게 말할지, 단호하게 말할지. 옷도 똑같대. 사람들은 우리가 입은 옷으로 우리의 오늘을 읽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매일 똑같은 단어로만 말해온 거야. 저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라고. 정 여사의 가슴 한쪽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언니,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미경 씨는 부드럽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나랑 같이 백화점 가자. 너한테 어울리는 색, 너한테 어울리는 핏, 그거 한번 찾아보자.
돈 많이 안 들어도 돼. 그냥 너 자신을 한번 제대로 봐주자. 다음 날 정 여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미경 씨와 만나기로 한 백화점은 사실 그녀가 거의 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데는 우리 같은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야라고 늘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정 여사는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밝은 조명, 세련된 마네킹들, 그리고 자신과는 너무 다른 옷차림의 직원들. 저 그냥 구경만 할게요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는 순간 미경 씨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정아, 오늘은 그냥 한번 입어보기만 하는 거야. 안 사도 돼. 그냥 입어만 봐. 직원이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객님, 평소에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정 여사는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무난한 거, 회색이나 베이지 같은. 직원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피부톤을 보니 따뜻한 톤이세요. 회색보다는 연한 라벤더, 소프트 코랄, 크림빛 아이보리 같은 색이 훨씬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보실래요? 정 여사는 얼떨결에 라벤더색 니트와 아이보리색 와이드 팬츠를 받아들고 피팅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는 어제 마트에서 보았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라벤더색이 그녀의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 주었고 살짝 여유 있게 떨어지는 와이드 팬츠는 그녀의 체형을 훨씬 단정하고 우아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거울 속 여자의 눈빛이 조금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피팅룸 문을 열고 나온 정 여사를 보고 미경 씨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여정아, 너 완전 다른 사람 같아. 그래, 응, 너 원래 이렇게 빛났었어? 정 여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습니다. 빛났었어? 그 말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정 여사는 큰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라벤더색 니트 한 장과 가벼운 진주 귀걸이 하나만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일상은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 거울 앞에서의 1분. 정 여사는 이제 외출 전 거울 앞에서 1분을 더 보냅니다. 예전에는 거울을 보는 것조차 피했었는데 이제는 거울 속 자신에게 오늘도 괜찮아 보이네라고 작게 말을 건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긍정 확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작은 인정의 말이 하루의 기분을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변화 색깔이 있는 삶. 정 여사의 옷장 한쪽에는 이제 작은 색깔의 구역이 생겼습니다. 라벤더, 소프트 코랄, 민트 그린, 크림 아이보리. 이 옷들을 입고 동네를 걸으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여정 씨, 오늘 옷이 참 곱네. 색이 화사해서 얼굴도 환해 보이고. 그 말 한마디에 정 여사의 하루 전체가 환해졌습니다. 세 번째 변화 등을 펴는 습관. 미경 씨가 알려준 또 하나의 비밀은 좋은 옷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헐렁한 옷을 입을 때는 몸을 움츠리고 걷게 되지만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펴지고 턱이 올라가고 걸음걸이가 당당해집니다. 정 여사는 매일 아침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어깨를 한번 펴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것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본론 사부 60대, 돈 관리도 나를 위한 선택. 옷차림이 바뀌면서 정 여사의 생각에는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쓰는 것에 대해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쓰는 돈은 아깝지 않았지만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늘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라벤더색 니트 한 장이 가져온 변화를 경험한 후 그녀는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작은 투자는 사치가 아니라 나에 대한 존중이다. 정 여사는 한 달에 한 번 자신을 위한 작은 예산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크지 않았습니다.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립스틱 하나, 작은 스카프 하나, 혹은 좋아하는 차 한 봉지를 사는 정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해 내가 선택했다는 그 감각이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그녀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자신을 남은 인생을 그냥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인생을 가꾸어가는 사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정 여사는 오랜만에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을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은은한 코랄빛 블라우스에 살짝 컬을 넣은 머리, 그리고 자연스러운 톤의 립스틱. 모임 장소에 들어선 순간 한 친구가 반갑게 외쳤습니다. 어머, 여정아. 너 오늘 정말 분위기가 다르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정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일은 없었는데 그냥 나를 좀 더 챙기기로 했어. 그 말에 주변 친구들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정 여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고 그녀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적 인상이 내적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더 가치 있게 대할 때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표정과 자세, 목소리에 드러나고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정 여사가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비싼 옷이 아니다. 중요한 건 나는 오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옷을 고르는 태도다. 그녀는 이제 외출 전 단순히 뭘 입을까가 아니라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를 생각합니다. 조용한 산책을 나갈 때는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옷을,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을 때는 화사한 색의 옷을, 중요한 자리에는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옷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존중은 그녀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함부로 대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 여사는 이제 거울을 볼 때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나답게 살고 있다. 젊었을 때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60이 넘은 지금이야말로 진짜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옷차림을 가꾸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작은 색깔 하나,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있으셨나요? 저는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옷장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랫동안 손이 가지 않았던 색깔 있는 옷 하나를 꺼내보세요. 스카프 하나, 귀걸이 하나, 혹은 평소에 입지 않았던 밝은 색의 옷 하나. 그것을 걸치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 작은 한마디와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씩 바꾸어 갈지도 모릅니다. 예수는 끝이 아닙니다. 예수는 진짜 나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라벤더빛처럼 부드럽고 코랄빛처럼 따뜻하고 아이보리빛처럼 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